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찌됐든 이것이 좋은 면에서든 혹은 부정적인 면에서든 외면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오늘도 이랬다 하면서 카메라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하는 논란, 이것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씨가 김경률 회계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했다 하는 언론 보도, 이런 것도 매일 새로운 것들이 이제 추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 뜨거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우선 김건희 여사 문자 부분에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내밀한 문자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한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과 문자를 받은 사람 어디선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런 비판을 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공개했을 것이다, 그쪽에서 이런 것이 숨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김경률 금융감독원장을 한동훈 씨가 추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7월 10일자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부분인데 공개가 되었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이것이 CBS 라디오 또 TV조선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고, 지금은 그 메시지 5건 전문 전체가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7월 10일에 진중권 씨가 참전을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글을 언론에서 다뤄주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진중권 씨 말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한동훈이 사과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자기 주변에서 사과하지 못하게 말려서 그래서 사과를 못했다고 했다, 이제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는 일단 참전을 한 다음에는 아주 열심히 이 전투에 계속 끼어들고 있는데, 이어서 이렇게 쭉 밝힌 것을 보면 뉴스를 링크를 합니다. 사과하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그 국민의힘 측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는 그 뉴스를 링크를 걸어놓고, 이렇게 금방 들통날 것을 결국 나한테, 그러니까 진중권 씨한테 김건희 여사는 자기 주변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김 여사 본인도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진중권 씨에게 거짓말을 했고 진중권 씨를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진중권 씨는 현재 대한민국의 판도는 악마인 검사팀, 결국은 용산, 국민의힘 이쪽하고 천사인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또 복잡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중권 씨가 김건희 여사를 내놓고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얼굴 내밀고 나와서 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진중권 씨는 왜 이러는 것일까? 물론 앞에서만 보면 현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대 한동훈 후보의 진실게임처럼 보이죠. 그렇게 봤다면 진중권 씨가 한동훈 후보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김경률 씨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진중권 씨는 자기 자신과 김경률 씨를 소위 좌파 조언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남들이 그렇게 불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해 있는 이 좌파 조언그룹을 거기에 돌아오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총선 직후, 4월이 되겠죠.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만에 첫 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선 때 걸고 이번 총선 때 걸고 이렇게 되겠죠. 진중권 씨 말대로라면 4월 총선 직후에 전화가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이렇게 되겠죠.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진중권 씨 말이 찾아보니까 57분 통화를 했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57분 통화했다는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구나. 진중권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서 온 전화가 소중해서 그 기록을 잘 따로 저장을 해놨던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3개월 됐는데 그게 남아 있어서 막 뒤로 가면서 찾아본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잘 보면 되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57분 동안 통화한 내용, 사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다른 이야기들을 했을지 싶은데, 어떻든 그 내용을 딱 정리해서 1, 2, 3, 4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김건희 씨 말이라는 겁니다. 자, 김건희 씨도 머리가 대단히 복잡한 사람이죠. 사실 그때 2024년 1월에 진중권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니까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4월 총선 후에 지금 전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월 달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 김건희 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진중권이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 이거를 이제 뭐 아무튼 보기에는 따옴표에 넣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김건희 여사가 이걸 맞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중권 씨가 소개한 김건희 여사의 말투는 거의 기이하다. 이거를 오늘에 이르러 소개하는 진중권 씨의 글도 참으로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보면은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를 이렇게 공경하는, 떠받드는, 감히 가까이 가기도 송구스러워하는 이런 아주 극존칭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 그것보다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 내용은 진중권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은 게 뭐냐 하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들은 겁니다. 1월에 전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중권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총선 이후에 또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화통화를 한 시점에서는 그 이후로 앞으로 언젠가, 앞으로 뭔지 모르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면 그때 전화를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목 2에 서술된 문장은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썼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7월 10일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인 4월의 어느 날에 이제 총선 직후가 되겠죠. 전화통화를 했다는 그때 4월의 어느 날보다 더 과거인 1월의 어느 날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4월 현재 4월 전화통화를 하던 그 현재라는 그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총선 직후 전화통화를 하던 그 현재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4월 이후의 미래, 길겠죠. 이때는 그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기에 현재인 7월 10일에 이렇게 거의 완전해 보이는 또는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화려체, 만연체로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복귀해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이상한데 이럴 때는 과유불급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중권 씨는 게다가 자기가 이번에 페이스북에다 쓴 그 내용이 항목 1, 2, 3, 4 이렇게 쓴 내용이 100% 맞다고 자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 것이죠. 여사님께 묻지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요? 진중권 씨는 어느 학교 특임교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글로써 쓴 내용이 1호도 단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 자기는 100% 사실을 말했고 이 경우 그 사실은 진실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자기가 밝힌 내용이 100% 맞다고 자신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리 진석사라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봅시다. 이 항목 2를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를 마치 천공스승 대하듯이 한 거. 이거는 아무래도 좀 허구가 아닐까. 진중권 씨의 그 창작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00%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려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진중권 씨가 이렇게 100% 자신을 한 것을 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에게 틀린 게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을 보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녹취라고 부르죠. 이게 정확하려면 녹취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소설이어야 하는데 진중권 씨가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다. 이거는 1호도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중권 씨도 김건희 여사와 한 전화통화를 녹음했구나. 원래 습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전화기에 그 자동 기능으로 녹음을 했을 수 있는데 진중권 씨도 이렇게 녹음을 해온 것인가. 그래 이렇게 되고 보니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글 이게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거는 기자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글이 진짜냐? 이제 진위 확인을 해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건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중권 씨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나 증거 있다. 김건희 여사 목소리 들려줄까? 이러면서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참전을 한 진중권 씨니까 혹시 누군가가
그거 진짜냐 증거 있냐 하고 등 떠밀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진중권 씨는 아마도 지금쯤 여기는 공개할 부분, 여기는 공개하지 않을 부분, 이 공개하지 않을 부분은 일명 부적절한 부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편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만일 이 녹음 파일이 있다 하면은 이걸 공개 못하면 진중권 씨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이크를 잡은 셈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진중권 씨는 이제 처갓집으로 가버려야 하겠죠. 이번에 또 진중권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장시간 무려 57분이나 전화통화를 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꼭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다는 그 분위기하고 참 겹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아니 어떻게 진중권 씨하고 1시간이나 이야기를 한답니까? 아마도 24시간 그 김건희 여사의 입은 풀 가동이 됐던 모양이다. 흔히 모터가 날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대로 함부로 이야기를 지난 2년간 했다고 한다면 이거 말고 다른 녹음 파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녹음 파일은 지금 쌓여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지 않아도 조언을 구한 것이 진중권 씨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중권 씨의 녹음 파일 거기에서 진중권과 김건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진중권은 김건희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했을 것이다. 둘째, 그게 아니라면 진중권의 주장은 신뢰받을 수 없다. 그런데 셋째, 진중권은 자기 말이 100% 맞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김건희 여사를 대놓고 공격을 해가면서 그렇다면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넷째, 진중권 씨는 준비된 대로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참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갈아타기를 잘하는 진중권 씨는 여기서 보면 얼핏 한동훈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한동훈에게 아부하는 진중권 이런 것도 보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김건희 여사를 치는 진중권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